강연 내용이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동양,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자책, 그다음에 또 전자책이 사실은 그 기존의 이제 종이책과 뭐 별다른 게 없이 현재까지는 왔는데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도 그렇고 솔루션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이북이라는 게 오래가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이제 그 들으셨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전자책 요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켓 시어는 별로 안 돼요. 국내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그 전통적인 출판 산업이 사실은 침체에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디지털 산업이 이제 굉장히 전망이 이제 좋긴 한데 국내는 아직까지 뭐 출판사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조금 이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영미권 쪽에서는 이 오프라인 그 서점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독립 서점은 없어졌고 그동안에 이제 뭐 반스앤노블이나 보더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체인이죠. 그 교보문고 같은 그런 게 이제 쭉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책의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종이책을 읽는 이제 아무래도 수요층이 이제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은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뭐 포레스트 리서치나 뭐 프랑스의 이제 베인 앤 컴퍼니나 이렇게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나 이제 시장조사 기관이 예측할 때는 2015년에 이제 한 50% 된다는 그 전망이 있고요. 한 25% 정도 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약간 뭐 25%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컨텐츠가 이제 킹인 시대에서 이제 컨비니언스 킹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컨텐츠가 킹은 맞지만 이제는 이제 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좀 더 이제 컨비니언스한 이제 편리성을 강조하는 이제 시대가 됐고 그게 이제 뭐 브로드밴드나 모바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출판사한테는 사실은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 셀프 퍼블리싱이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사실은 뭐 매스 마케팅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셜 미디어 마케팅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우리 서점들 지금 힘들어서 뭐 왜 서점을 해야 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하고 저희 북생 같은 경우만 해도 사업 계획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서점이 문 닫는 것들이 많고요. 또 부도도 많이 나시고 있고 출판사들도 사실은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더스나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워터스톤이라는 그 슈퍼체인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러시아 그 재벌한테 이제 넘기기로 했고 어저께 보니까 호주의 이제 레드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슈퍼체인들도 문을 닫기 좀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점들이나 유통 채널은 이제 붕괴되고 있는데 출판사들도 또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면은 이제 그 지난주인가요? 북셀러닷컴에서 이제 보면은 오히려 출판사 수는 늘어났고요. 종수도 한 20만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출판사보다는 이제 개인 출판, 또 이제 여기서 POD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가 출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찍지 않잖아요. 옵셋 인쇄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초기에 한 100부, 200부 정도 이제 인쇄를 해서 그 시장 동향을 보고 거기서 이제 뭐 히트를 치거나 그러면 이제 옵셋 인쇄로 넘어가는 이 POD가 아주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자책 동향은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책 쪽이 2007년부터 이제 그 가속화되기 시작해 사실은 전자책이 오래됐어요. 예전에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북토피아라든가 뭐 와이즈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벌써 10년 전부터 이제 사업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잉크 단말기가 사실은 큰 기폭제 역할을 처음에는 했죠. 그런데 소니가 사실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뭐 3G라든가 와이파이 기능이 없었죠. 그러다가 2007년도 하반기에
이제 킨들이 이제 3G를 뭐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콘텐츠도 그때 시작 때는 한 45만 정도 했거든요.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킨들 2가 나오고 또 이잉크 단말기는 아무래도 전자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사실 이잉크 단말기 사기는 좀 부담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온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태블릿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이잉크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저도 이제 뭐 킨들도 사고 뭐 스토리도 사고 다 사봤지만은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은 30분 이상 사실 책 읽기 힘듭니다. 뭐 이렇게 인스턴트 리딩,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안에서 보기에는 좋겠지만 정독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그 단말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충전도 자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한 3주 정도 가더라고요. 그 충전 없이 책만 읽는다고. 그래서 그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바른스앤노블에도 비슷한 게 나왔지만 이잉크하고 이제 LCD가 듀얼로 장착된 이제 단말기가 나왔고 사실은 작년에 이제 알렉스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것에 밀려서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약간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단말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이제 국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 삼성 처음에 50으로 시작했고 60 사실 65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안 되고요. 영국에서만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삼성이 그만큼 수요가 아직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갤럭시 이제 S 탭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살펴보시면은 그 아마존이 엄청난 그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76%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킨들3가 작년에 한 750만 대에서 800만 대 팔렸다고 그러고요. 재작년에 한 250만 대 팔렸으니까 1000만 대 팔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이잉크 단말기를 금년에 목표가 1500만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진짜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재미난 건 이제 40대 이후에 그 노년층들이 많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이제 미국은 25% 정도 전자책을 이제 읽고 있고 2015년까지 한 3천만 대 이잉크 단말기가 이제 보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돈 버는 사업인지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시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서 돈을 진짜 벌 수 있는가? 아마존에 이거는 사실 제가 2009년도 5월에 이제 그 캡처한 기사였었는데 2009년 5월조차 벌써 꽤 된 기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킨들 버전, 그러니까 킨들 전자책하고 종이책이 있는 타이틀에 한해서는 35%까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2010년도 8월, 작년 8월에 하드카바, 우리로 표현하면 양장본이죠. 양장본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이제 말에는 페이퍼백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면은 이제 실제로 종이책보다 많이 팔리는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아마존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아마존 스스로는 사실은 수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것도 2009년도에 사실은 나온 기사를 그때 제가 강연할 때 캡처한 건데 보시면은 그 댄 브라운 뭐 아시겠지만 뭐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뭐 다빈치 코드도 썼고 이게 로스트 오브 싱글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킨들로만 한 10만 카피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댄 브라운뿐만 아니라 밀리언셀러들이 몇몇 있어요. 이 전자책으로. 물론 이제 한 종의 밀리언셀러는 아니고요. 몇 개. 그리고 이제 독립저자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쪽이 동양 쪽에서는 중국이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100억 달러 뭐 시장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거품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벌써 이제 이잉크 단말기 중에서 칼라 잉크를 제일 먼저 지금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한 번이라는 이제 회사가. 그래서 그 지역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그 전자책 사업을 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게 2007년도 그 보고서가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예측을 아마 이제 킨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된 것 같고 국내 전자책 시장 동향도 변화를 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나 빨간 그 표시는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아마존 킨들이 2007년 하반기에 나왔으니까 이 보고서가 2007년도 나왔으니까 뭐 6년도까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뽑은 건데 이거는 좀 빗나간 전망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뭐 우리나라 기관은 아니지만 그 프랑스의 그 베인 앤 컴퍼니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2015년 정도 되면 한 20에서 25% 정도 마켓쉐어를 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모델은 먼저 해외 보시면은 아마존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제가 쫙 보니까 84만 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45만 종을 시작을 했고 뭐 엄청난 이제 콘텐츠죠. 그리고 3G를 뭐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이잉크 단말기인 그 킨들 외에도 모든 플랫폼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뭐 스마트폰이건 태블릿이건 다 킨들 한 번만 구매하면 어디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재미난 거는 아시겠지만 그 소니가 그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자책 뷰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플에 신청했다가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결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킨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교보라든가 인터파크 다 보시면 결제를 이제 거기서 안에서 안 하고 리다이렉팅해서 사파리에서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 플랫폼 가지고서 전자책을 판매를 하는데 리다이렉팅 하는 게 이제 마음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킨들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에서 아이북스보다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다이렉팅은 사실 막으려고 하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건을 내세운 게 지금 리다이렉팅 할 거면 인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인애플리케이션 퍼체스 그러니까 애플 결제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도 두 개 다 해서 독자가 선택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이 될 텐데 애플한테 30% 주느냐 안 주느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모든 플랫폼에 다 적용하고 뭘 만들었냐면 킨들 for 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OS나 이런 거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 뷰어가 작동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가는데 나머지 이제 뭐 그 반스 앤 노블의 누프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킨들이 마켓쇼가 커서 그런지 표준을 안 지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포브가 국제 표준인데 원래 자기 자체 포맷 원래는 모비인데 이제 저게 확장자를 좀 바꿔서 이제 자체 포맷을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이 한 6년 전에 모비 포켓이라는 DRM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자기네 자체 이제 DRM 기술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마켓쇼도 하니까 많으니까 계속 그걸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퍼브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아마존하고 이제 다른 사이트들하고 컨텐츠 수가 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뭐 그때 당시 한 70만 종 됐었는데 나머지들은 뭐 2만 종, 뭐 많아봐야 뭐 5만 종, 뭐 10만 종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쪽에서도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애플에서도 보니까 한 17만 종 정도 지금 아이북스에서 확보한 걸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고요. 근데 재미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고 팔고 있다는 거죠. 킨들은 9불 99에 사실은 많이 팔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10불 99나 11불 99에 출판사한테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건 이제 시장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말기도 139불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건데 139불에 지금 뭐 와이파이 장착한 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손해를 보고 팔고 있고요. 근데 시장을 먼저 장악하겠다는 거고 9불 99라는 것도 사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마존이 그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자책이 얼마면 니네들이 구매할 수 있겠냐, 10불 이하라고 하니까 이제 9불 99로 이제 밀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보 같은 이제 바센노블 오프라인 서점에서 전자책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 누크라는 단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하고 그 이잉크의 듀얼 스크린인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아마존한테 졌지만 이제 전자책에서는 한번 붙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미약하긴 하고요. 오프라인 서점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살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근데 반센노블이 차별화 전략을 하나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칼라 그 누쿠 칼라라는 거니까 칼라 이제 그 단말기를 제일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쪽 교육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제 텍스트북 같은 쪽 이런 쪽은 지금 아마존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누쿠도 전체 플랫폼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마존만큼은 안 되지만 하고 있고요. 매거진은 뭐 아시겠지만 뭐 지니어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그 시장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매거진의 고민은 지금 사실은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 매거진이 광고를 사실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가 이제 디지털에 했을 때 어떤 식의 이제 광고로 이제 그 수익 모델을 만드냐가 굉장히 그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그 와이어드가 나올 때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잖아요. 좋고. 근데 벌써 이제 와이어드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이 불만을 그 표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와이어드가 종이책 와이어드 2년 구독료가 20불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슈당 2불 99인가 3불 99죠. 그러면 2년으로 곱해보면은 거의 이제 뭐 100불 가까이 내야 된다는데, 그러면 종이 와이어드는 20불이면 보는데 디지털은 오히려 더 비싸지니까 이제 안 보겠다고 하는 독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 모델이나 이제 가격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다 모바일이죠. 종이책도 들고 다니는 거니까 모바일이긴 한데,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의 단말기를 많이 활용하고 하죠. 그래서 2009년도에 한 3, 4개월 만에 뭐 몇백만 명이 증가를 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자책 보는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iOS 쪽이나 안드로이드나 뭐 윈도우 그 모바일 7이나 뭐 블랙베리나 뭐 모든 지금 그 스마트폰에 전자책 기능들이 지금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게 이제 그 자가 출판 쪽인데, 이게 원래 그 저자가 직접 출판하는 게 종이책도부터 많이 성행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 그 룰루닷컴이라는 거였거든요. 미국에. 근데 룰루닷컴이 초창기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원고를 이제 제출하면 그거를 종이책으로 한 5권 정도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제 기억으로는 한 15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5권을 이제 자기가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유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 피를 내면 이제 그 룰루닷컴에서 각 서점이나 이제 도매상에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룰루닷컴이. 근데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그 종이책은 어쨌든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스매시워드라는 사이트가 나오면서 스매시워드는 이제 파일로 이제 그 전자책으로 모든 포맷으로 다 변환을 시켜줘. 한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그 인세를 8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사장님도 출판사셨지만 우리 종이책에서 저자가 한 인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아봐야. 근데 전자책은 뭐 70%, 80% 주니까 뭐 독립저자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별히 투자되는 게 없기 때문에 파일만 이제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엄청난 지금 성공을 한 상태고요. 요 옆에 그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여자분 하나 계시죠? 저 아만다 호킹이
26세 그 미네소타 그 시골 처녀인데 작년 12월인가요? 그 기사 내가 보니까 인세로만 지금 한 달에 한 2억 원 이상 벌고 있다고 합니다. 1월 데이터도 보니까 한 3억 원 벌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왜 인터넷에서 항상 뜰 때 그 여고생이 쓴 뭐 저 소설이 막 인기를 끌어갔던 것처럼 지금 돈을 그냥 앉아서 긁어 모으고 있죠. 그리고 전자책으로만 그런데 종이책을 뭐 찍자고 지금 출판사들이 막 달려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그 자가 출판이 성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스매시 그 워드 사이트 2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저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 언제 다 모을까 저거 다른 데하고 경쟁이 될까. 근데 벌써 뭐 25,000 타이틀 이상 확보를 한 상태고 자기네만 파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이라든가 누쿠라든가 소니라든가 서로 달라고 난리죠. 그래서 그 API 통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일단 싸고 DRM도 지금 안 걸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독자들하고 이제 저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계에서 또 하나 출판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이 전자책 산업이 새로운 또 자기네들의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과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뉴욕타임스가 자기네 그 심층 그 기사를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팔기 시작을 했고요. 그 모든 뭐 플랫폼에 다 팔고 있잖아요. 뉴욕타임스가 오픈 시크릿을. 저게 한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킨들 싱글즈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전 책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250페이지에서. 킨들 싱글은 40페이지에서 한 100페이지 이내에 이제 책을 만드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테드 아시죠? 뭐 새로운 뉴 아이디어 뭐 쉐어링하고 한 테드도 지금 자기네들 기존의 컨텐츠를 갖고 전자책 킨들 싱글즈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2불 99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판사는 아니지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군에서 또 이 전자출판 쪽으로 좀 뛰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에는 그러면 어떠냐 보시면은 사실은 초기에 우리도 뭐 이잉크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죠. 이잉크 자체가 가격도 비쌌고 또 성능도 사실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킨들에 비해서.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포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리버가 지금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리버가 새로운 걸 하나 내오거든요. 킨들 3하고 비슷한 거.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센스에서. 근데 가격이 139불 정도로 나올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은 저기 보신 것처럼 뭐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주로 팔리는 게 지금 교보가 제일 선두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교보가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어떤 책이 팔리냐고 그랬더니 뭐 본인들 스스로도 로맨스, 무협, 뭐 판타지, 뭐 일반 단행본이 거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일반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쪽이 좀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보 같은 데가 사실은 좀 앞을 좀 못 내다본 게 PC 베이스로 이제 서비스를 물론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PDF로 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결국은 그 텍스트가 리플로드해야 되니까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EPUB로 만든 거는 지금 한 2만 정도밖에 안 돼요. 교보도.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또 모델도 다 똑같아요. 지금 뭐 그냥 일반 도서 팔듯이 전자책 팔고 있잖아요. 돈 내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해외는 뭐 다양한 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창업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가속화에 대한 거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이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또 하나 이 전자책 제작을 출판사가 안 하고 지금 유통회사가 하고 있어요. 출판사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고 또 유통회사는 급하니까 그리고 또 돈이 없다는 거죠. 그거 전자책 만들 뭐 한 종당 사실은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좀 잘 만들려면 한 3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이제 출판사들이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DRM도 유통업체별로 걸고, 그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은 어차피 EPUB를 안 쓰니까, 그리고 자체 포맷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메이저들은 다 그 EPUB로 통일을 했고, DRM도 어도비로 통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되는 거죠. 독자는 단말기 하나만 사면 어느 스토어에 가서든지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한 10개 정도 사야 다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존에 이제 종이책 산업에서 디지털화된 그런 개념만 아직 있고,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해외부에서. 그리고 뭐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도 좀 미흡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의 문제점은 이제 종이책 출판 유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저자, 출판사, 도매, 이제 서점, 독자 뭐 이런 데인데, 결국은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이책은 반품을 허용합니다. 그렇지, 10년 전에 샀다가 반품을 해도 받아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국내 유탁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비도 들잖아요. 근데 전자책의 경우는 재고가 필요가 없고, 사실은 물류 비용도 없죠. 그리고 반품도 없어요.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사실은 반품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뭐 읽다 보니까 뭐 오자도 많다 이렇게 할 땐 다시 다운로드하게 해준다든가 이제 수정을 해서 뭐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금액적으로 환불은 거의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 서플라이 체인은 뭐 출판사도 있고, 도매상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디지털 자산 유통사들도 있고, 뭐 서점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킨들이나 뭐 누크나 뭐 코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애플에서 빼려고 좀 푸시를 하고 있다고. 결국은 출판사나 저자는 리테일러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하고 직접 거래할 것 같아요. 음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판사가 사실은 생존을 할 건지, 그거는 사실은 좀 이 전자책 분야에서는 아니죠. 출판사가 아니라 리테일러들이, 유통사들이. 출판사도 마찬가지죠. 또 저자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통 채널 보시면 저자가 이제 그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사도 이제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저자가 직접 자가 출판을 해서 그 전자책 서점에 주기도 하고, 또 출판사가 직접 플랫폼 단말기 업체라든가 통신사들한테, 지금 KT는 이미 시작을 했고, SKT도 지금 조만간에 런칭을 할 거고요. 또 네이버도 지금 런칭을 합니다. 그 전자책 사업을. 그러니까 포탈,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되고, 오히려 이제 제 예상은 이 전자책 서점들이 약화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RM. 이게 지금 메이저들이거든요. 이제 전자책 파는 DRM이 다 틀리잖아요.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같은 제품이, 어도비는 이제 호환이 서로 되는데, 마크펜이나 뭐 이런 지금 인큐브텍트 뭐 최근에 한컴까지 뛰어들었는데, 서로 이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뭐 살래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사면 저게 안 되고, 이거 사면 저게 안 되고. 지금 그런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인터파크 거고 하나는 교보 건데, 1월달에 제가 뽑았는지 12월달에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이 베스트셀러가. 종이책은 다 똑같이 나눠도 베스트셀러들이 대충 몇 개는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이 덕혜옹주. 근데 덕혜옹주는 다산에서 계약을 교보랑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다산 거를 못 받고 있어요, 교보가. 왜냐면 그걸 공급하는 업체가 한국 출판 콘텐츠라는 데인데, 거기서 DRM을 다른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보는 또 다른 DRM을 쓰니까 지금 받지 못해요. 왜냐면 거기는 출판사가 DRM을 걸어서 주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제 못 받고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DRM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새로운 사업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PM을 맡고 있는데,
그거죠. 이제 출판사 저자가 컨텐츠를 올려주면 저희들이 직접 팔게 하는 서비스도 하고 또 기존의 이제 유통회사들하고 DRM을 걸어서 서비스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더 확장이 돼서 아예 이 사업을 최근에 이제 그 출판유통진흥원이라는 게 생겨요. 그 코카처럼 거기서 아마 이 사업을 이제 운영을 계속 해 나갈 것 같고요. 이제 출판사들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건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종이책이라든가 키케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컨텐츠 제공해서 구매하는 그런 서비스는 하셨겠지만 이제 모든 플랫폼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이런 거 다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포브라는 게 플랫폼은 이제 해결을 했는데 소셜 미디어나 이제 이런 쪽은 사실은 뭐 이포브를 거기다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이제 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출판사가 작은 출판사들이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파트너들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서비스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이제 단순한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미디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던 또 멀티미디어 이퍼브나 PDF를 활용을 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판매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킨들 싱글즈는 뭐 4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이내로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책들조차도 300페이지를 청크한다는 거는 잘라서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챕터 1에서 2만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려면은 사실 그게 쪼개져 있어야 되는데 종이책은 불가능한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출판사분들이 그렇게 제작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뒤에 아마 있을 건데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선택 출판은 뭐냐면 이미 해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리책 같은 경우 요리책이 이제 뭐 한 권의 레시피가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0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레시피 자체는. 그리고 책 자체도 요리책이 수천 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레시피를 선택을 하는 거죠. 웹에서. 툭툭툭툭 나 불고기 뭐 된장 뭐 그거를 턱턱턱 선택한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이제 그게 전자책으로 되거나 종이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게 되고 또 하나 출판사 쪽에서는 이제 온라인 직접 판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는 다이렉트. 왜냐하면 유통회사들은 자기네 가격을 워낙 지나치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싸게 팔고 또 이제는 뭐 물류가 필요 없잖아요. 리테일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자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일반 유통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갖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 출판사나 이런 쪽은 굉장히 뎁스 있는 전략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스북이라는 그 출판사가 성공한 모델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poetryspeaks.com인데 이게 뭐냐면 시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시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관련된 상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가드닝에 대한 거, 뭐 요리에 대한 거 아주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전자책도 팔고 종이책도 팔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그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쪼개서 팔거나 뭐 전자책을 뭐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보시면은 원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기획 편집하고 출판할 때 프린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프린트만 팔아왔고 프린트 프로세스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들한테 파일 좀 달라고 하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출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출력소에가 있나? 그리고 어디 뭐 CD에 이제 뭐 해놓고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면 다 깨져 있어요.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왜냐면 필름만 있으면 되니까 프린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컨텐츠를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XML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 컨텐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그 컨텐츠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게 하나 통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사실 그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하고 스트럭처는
링크를 어차피 이건 같이 가야 되지만 디자인은 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책도 특별한 돈 없이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챕터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챕터 2. 그 타이틀은 어디서 이거고 서브 타이틀은 뭐고, 이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태깅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종이책 할 때는 오히려 그거를 쭉 뽑아서 종이책 디자인만 입히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전자책, 웹 콘텐츠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제 XML 워크플로우로 가면 쉬워지는 것들을 지금은 프린트만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전자책으로 만들고 그걸 그 프로세스를 다시 웹 콘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출판사들이 XML을 이제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스타트 with XML이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출판사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XML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이제 뭐 필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퍼블리싱 소프트웨어도 가능하면 이런 여기도 보시면 인디자인 같은 경우인데 CS5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옛날 거지만 뭐 PDF 만들 수도 있고 종이책 프린트 그 다음에 전자책 웹 콘텐츠 다 엑스포트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하고 콘텐츠 스트럭처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콕이나 인디자인 자체도 그냥 통으로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페이지 번호나 머리글 뭐 이런 것들도 이미지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프린트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배경도 뭐 흔히게 집어넣고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종이책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전자책은 사실 필요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PDF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먼저 그 XML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이 기능 자체가 있어요. XML로 이제 태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PUB는 이제 전자책 포맷인데 EPUB가 뭐냐면 결국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크린 사이즈나 이 플랫폼에 상관없이 하나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DF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어차피 물론 이제 리플로 되긴 하지만 잘 만든 거는 지금 교보가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존에 PDF가 있긴 한데 그거를 EPUB를 만들려다 보니까 다 깨져 있어요. 왜냐면 PDF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하고 그 컨텐츠하고 스트럭처가 분리가 안 돼 있는 걸 이 PDF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린 사이즈 상관없이 이제 리플로 될 수 있는 게 EPU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EPUB를 현재로서는 PDF to EPUB 뭐 이런 변환 솔루션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만드는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리싱 자체 프로세스를 XML 기반으로 간다고 하면 뭐 이런 그 변환 솔루션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는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링 툴, 그러니까 인디자인, 그 다음에 DRM 기능이는 거, 그 다음에 유통시키는 거, 단말기도 그 킨들을 제외하고는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단말기조차도 누트, 그 다음에 아이리버, 삼성 전부 어도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거나 채택이 안 되니까 가서 단말기 회사들한테 거기다 집어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려있는데 왜 다른 DRM을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이 잡지 쪽은 아시겠지만 그 어도비에서 이번에 새로 그 퍼블리싱 수입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와이어드 포함해서 지금 요새 나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어도비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돈을 이제 이슈당 받아요. 그러니까 3,000부 그 판매되면 3,000 뭐 예를 들어 이슈당 뭐 몇 센트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하는 속도나 그 다음에 광고 매도라고 연결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따로 제작하시는 것보다 인디자인으로만 제작돼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콕에서도 뭐 비슷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근데 콕은 한 번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주는데 한 400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단말기하고 이북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앱스토어에서 사실은 도서 관련 컨텐츠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겠지만 실제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많은 줄 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북 관련된 콘텐츠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자책 리더 이 애플리케이션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사실 우리나라 책 보려고 그러면 저걸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참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해외는 물론 이제 아마존, 누크 몇 개 있지만 나머지는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탠자, 블루파이어 이런 것들 쓰는데 스탠자, 블루파이어의 장점은 뭐냐면 저런 게 여러 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없이 그 북스토어들이 거기 애플리케이션에 다 붙어 있어요. 그 뷰어만 딱 열면은 전자책 서점들이 쭉 나오는 거죠. 한 뷰어 안에서 여러 가지 스토어들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토어 하나하나마다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어필을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이제 국내도 그렇게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단말기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북생 같은 경우도 지금 6월까지 한 40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하나당 하나만 저희들이 택을 했는데 정부에서 한 반은 지원을 해주고요. 북센에서 한 반 되고 해서 지금 40종을 만들고 있는데 재미는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가격이 제작비가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들면서 느낀 게 이거는 출판사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알리고 또 컨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건 좋지만 수익 모델은 안 되겠다. 왜냐? 2,000만 원 들어가지고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다운로드가 10,000개가 다운로드 돼도 사실은 돈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작 원가를 완전히 줄이든지 아니면 글로벌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콘텐츠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 디즈니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왕 만드실 거면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거기다 언어도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요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뭐 요새 스페인어 같은 게 오히려 애플리케이션 쪽에 많이 호응을 얻다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언어적인 것만 그리고 아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를 해봐야 텍스트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우들 동원해서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글로벌로 가시든지 아니면 원가를 굉장히 낮추는 쪽으로 가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그 제작비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오늘 이제 뒤에 그 모글루라는 회사에서 그 발표를 하던데 모글루 시스템 같은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이제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출판사들한테 야 어느 플랫폼으로 니네 만들 거냐고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 금년에 아시겠지만 iOS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워낙 단말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역시 이제 안드로이드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앱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도 많이 들고 또 사실은 그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은 앱으로 개발을 하시는데 이제는 일반 전자책 그 아이북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아이북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이 아닌 비디오나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나 또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전자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PUB나 PDF라는 일반 전자책 안에도 오디오나 비디오나 약간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서 하면 사실 돈 크게 안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인터뷰 화면을 동영상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앞쪽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답이 이제 뭘 누르면 정답 누르면 그때서 이제 그 정답이 뜨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읽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안 만들어도 EPUB 자체에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 EPUB 3가 퍼블릭 드래프트는 오픈을 했고요. 5월달 되면 이제 그 풀 다큐멘테이션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참조해서 물론 이제 출판사가 EPUB에 대해서 만들기 힘드시면 이제 파트너 찾으셔서 만드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은 한 30, 40만 원, 50만 원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정도의 효과는 안 나지만 그래도 멀티미디어 책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생각하시는 게 낫고 완전히 인터랙티브한 것들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단가를 굉장히 낮게 가시거나 글로벌로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모글루인데, 이거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대표 정부 뭐 벤처시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근데 이것도 사실 전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오브젝트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더 효율적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투라는 거 이제 뭐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우리는 배경하고 캐릭터하고 다 붙여 있어요. 출판사들이. 왜냐면 프린트할 때는 아무 그게 없거든요. 문제가.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캐릭터가 다 떨어져 있어, 오브젝트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모글루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중간에다 놓고 이펙트를 이미 프로그래밍해서 이펙트를 거기다 얹으면 막 돌아가고 떨어지고 뭐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한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익 모델은 이제 뭐 본인 뭐 대표님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한테 글로벌로 가야지 국내 시장에서는 별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벌써 글로벌로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자책하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것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많이 쓰시죠? 근데 페이스북에 책을 홍보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근데 그거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어로 만들었어요.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 이북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뭐 페이지 이런 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매가 다 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코보라는 이제 그 전자책 판매 솔루션인데, 보시면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 쉐어하는 그 기능들을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뭘 사고 있는지 뭐 이런 데이터까지도 다 지금 쉐어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전 강조하는 게, 소셜미디어 사용 국가 우리가 1위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페이스북, 트위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나 우리 저기 싸이월드도 다 소셜미디어잖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얘네들이 저 뒤쪽에 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1위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페이스북도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는 지금 제일 빨라지고 있거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집중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킨들이 이번에 뭐를 시작을 했냐면, 얼마 전에 퍼블릭 노트라고, 자기가 이제 킨들에서 책을 읽다가 그 하이라이트 치거나 노트한 것들 있죠. 그거 다른 사람들이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 몇 번을, 이 책에 몇 번을 하이라이트 했는지, 노트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쉐어하는, 결국은 이제 그걸, 소셜에 이제 쉐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출판은, 저는 이제 책에서, 전자책에서, 이제는 또 디지털리 커넥티드로 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크로즈된 컨텐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우리가 이제 리뷰나 이런 거, 서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구매하잖아요. 서평을 그 자리에서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노트한 것도 연결이 되고, 위키피디아하고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책하고의 콘텐츠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포브가 사실은 HTML이에요. 구조화된 HTML이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콘텐츠와 전자책이 구분이 없어지면서 디지털이 커넥트된 부분이 되면서, 이제 제작도 협업으로 할 거고요. 온라인상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획 편집자 에디터의 역할이 XML 에디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인 출판 활성화 될 거고, 오히려 출판사가 API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다른 쪽 콘텐츠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 50장 되는 페이지라서 빨리 하긴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